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기린의 건설분쟁 전문 변호사 최은영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가공사대금 성립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도대체 추가공사대금 언제 받을 수 있는 거냐? 뭐가 추가공사대금이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으셔서 오늘 그 성립 요건이 무엇인지 제대로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추가공사대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것은 이제 계약의 형태와 굉장히 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단가 계약을 체결하신 경우, 즉 이제 단가가 있고 수량이 있고, 그래서 나온 만큼 정산해서 이익금까지 다 합쳐서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사실은 추가 공사를 논할 이유가 없죠. 왜냐면 한 만큼 다 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총액 계약, 이제 공사 대금이 이제 5천만 원, 내지는 1억 이렇게 딱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이 건물을 신축해 주기로 한다. 내지는 이 골조 공사를 완성하기로 한다. 이렇게 약속한 경우, 이것이 바로 총액 계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공사 금액이 딱 정해져 있으면 이 금액에 해당 공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료해 주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것이거든요. 바로 이것이 이제 계약의 효력이에요. 그래서 이 총 정해진 금액, 처음에 약속한 금액 이상으로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우리가 공사하다 보면은 코로나19,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물가 상승, 너무 심각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잖아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은 과연 이것을 총액 계약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공사업체가 다 떠안고 정해진 금액만 받을 수 있는 것이냐. 근데 이것이 우리의 문제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그것을 오늘 설명드릴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일단은 총액 계약을 하셨을 때 물가 상승에 의한 추가 공사대금을 인정하지 않는다. 내지는 설계 변경이 있더라도 추가 공사대금 지급하지 않는다. 제3의 어떤 천재지변이 있어도 추가 공사대금 주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다면은 추가공사대금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가 와도 그렇게 약정이 돼 있으면 그 약정을 깨기가 너무나 어렵거든요. 법원은 기본적으로 약속을 지켜라,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라 라는 것이 바로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대원칙이기 때문에 약속한 거를 깨기는 정말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공사를 시작하실 때 총액 계약으로 계약서를 쓰신다면은 가장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거는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추가 공사 대금을 발주자가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규정을 해 놓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일반 조건을 이제 첨부를 하시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표준 도급 계약서, 표준 하도급 계약서, 일반 조건 반드시 활용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 일반 조건만 붙여 놓으셔도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요. 특약사항에 추가 공사 대금은 인정하지 않기로 한다. 이런 내용을 쓰시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이렇게 추상적으로 한 줄 써놔버리면 이제 우리가 부당하게 많은 비용을 부담해서 공사를 해줬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못 받아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약서를 잘 쓰셔야 되고, 특약사항 이런 것들에 추가 공사 대금 받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은 절대 쓰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추가 공사 대금을 주기로 한다라는 부분까지 써두시면은 정말 금상첨화다. 이것을 가장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총액 계약은 추가 공사비에 대한 약정,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요. 하도사, 이제 수급사업자분들께서는 만약에 하도급법을 적용받으실 수 있다면 법률에서 아예 이제 설계 변경이 있었을 경우에는 추가 공사비 지급해라 라고 규정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요. 오히려 우리의 종합건설사 분들께서 일반 조건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 공사에 관련된 어떠한 약정도 없다. 그런데 설계 변경 됐다라고 한다면 그 대금을 지급받기가 정말 녹록치가 않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정황이나 계약의 취지나, 그 다음에 이제 도급 계약의 법리 이런 것들을 막 종합적으로 막 설명을 하고 판사를 설득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정말 녹록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원청사분들께서는 더더욱 이 설계 변경이 있었을 때 추가 공사 대금을 지급받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써두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또 한 가지 사유, 변경 공사
추가 공사의 지시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명시적으로 추가 공사가 지시가 있어서 증거가 공문이 있고 뭐 카톡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추가 공사 지시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표준 하도급 계약서,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라고 한다면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그걸로 인해서 발생한 추가 공사 대금을 받기가 좀 수월하거든요. 그런데 표준 도급 계약서, 표준 하도급 계약서 작성 안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고 추가 공사를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입증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제 추가 공사 대금 받기가 너무나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막 발주자나 이 원청사 측에서 너 변경해서 시공했네? 근데 본인이 시켰으면서도 변경해서 시공했네? 이거 하자야? 나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이제 전부 다 하자로 잡을 거야?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너무나 정말 뻔뻔하게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정말로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이 표준 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서 추가공사 지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무조건 이 추가공사 이렇게 변경하라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추가해달라는 말씀이시죠? 추가공사 대금이 발생합니다. 라는 것들을 이제 공문도 보내시고 녹음도 하시고 카톡도 이제 보내시고 하면서 반드시 증거를 확보하셔야 된다. 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우리는 또 이런 추가 변경 공사의 지시 말고도 한 가지 더 걱정되시는 것이 있죠. 이 내역서랑 다르게 내역서에 없는 부분을 추가로 공사하셨다. 그 부분 다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고 또 저한테 질문도 많이 주시는데요. 이 신축 공사 어떤 건물 하나를 통으로 지어주기로 한 이 신축 공사의 경우에는 이 내역서보다 우선하는 것이 바로 설계 도면이에요. 그래서 내역서에는 표시가 안 돼 있었지만 설계 도면에 반드시 시공해야 되는 부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공사 대금 받기가 정말 녹록지가 않다.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신축 공사가 아니라 뭐 일부 공정에 대한 하도급 계약 이런 계약을 하셨다면은 뭐 당연히 내역에 있는 대로 시공하는 것이 기준이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설계 도면에 버젓이 있는데 내역서에 없다고 해서 뭐 다 인정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뭐 골조 공사를 수행하는데 뭐 산출 내역서에는 이런 부분을 뭐 하도사가 담당하기로 했는데 그 이외의 부분까지 뭐 추가적으로 뭐 비용을 부담하는 측면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추가공사 대금 지급을 주장하셔서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경우에도 뭐 추가공사 대금 지급하지 않는다. 뭐 받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약정이 당연히 없어야 되는 거는 기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추가공사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 추가공사 대금이 성립되는 요건 그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신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이나 그리고 법률점수그린 카페 통해서 질문 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